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인물인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늘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잠정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한국 철강업계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는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과 친부모들에게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4명은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안전점검과 구조 대응 등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근로장려금을 3배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도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의 초점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노령층에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지급액도 대폭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현재 1조 2조 원 수준에서 그 3배가 넘는 3조 8천억 원으로 오는 9월부터 노령층 기초연금도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혜택 대상은 약 5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소득 하위 20%는 당초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5만 원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2020년부터는 소득 40%까지 3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올해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여력 강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올해 11만 6천 대에서 내년 15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을 고쳐 내년 한 해 동안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 소비세 70%를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회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리며 지난달 15일 2차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군 유해송화 문제를 비롯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후속 협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사이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요 회의에서 일부 이슈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는 발언에 이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내 대북 협상 회의론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했습니다. 유럽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난 3년간의 수입 규모를 고려해 수입 쿼터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러시아, 터키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는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을 맡은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기무사 존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다른 기구의 창설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서울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13차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 정보기관을 준비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면 현 4,500여 명 규모를 2,300명 정도로 줄여 가칭 국군정보처나 정보청 등으로 독립시키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 성인 흉악범보다 더 심할 정도로 10대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의 대응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여고생 몸이 시뻘건 멍과 상처 투성입니다. 중고교생 10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이틀간 끌려다니며 맞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14살 이상 청소년 범죄는 줄었지만 폭력과 강력범죄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어려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강도와 성폭력 범죄를 더 자주 저질렀습니다. 학교폭력은 SNS를 통한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흉폭해진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소년들의 강력, 집단 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경찰은 SNS를 통해 사진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됐을 때는 관리자에게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고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은 조사 사실을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통보해 재범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한편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가 어제 낮 12시쯤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에 숨지게 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며 다른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의 어린이집 차량에서 7시간 넘게 방치돼 숨진 4살 어린이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4살 김모양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한 뒤 내일부터 어린이집 교사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인물인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해양도시 인천. 그런데 해양 레저업체들이 잇따라 인천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김창문 기자가 짚어봅니다. 인천 청라 호수공원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는 A업체. 2016년 연간 1억 2천만 원을 내고 2020년까지 호수 점유권을 인정받는 계약을 인천경제청과 체결하며 청라의 수상 레저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지난 3월엔 50인승 수상택시까지 도입하는 등 시설 투자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오는 8월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하고 청라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이 지원은 고사하고 선착장 설치와 카누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민원을 내세우며 영업에 간섭하는 등 호수 점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계속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원 해결한답시고 우리한테 계속 무리한 요구. 인천경제청은 뒤늦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나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경인 아라뱃길도 상황은 마찬가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수륙 양용버스가 관광객 감소로 운영 6개월 만에 휴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국내 최대 해양 레저 시설로 꼽히는 영종도 왕산 마리나는 관광객 유치는커녕 정박한 요트가 계류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국내 해양 레저 관광 인구는 580만 명. 정부는 2023년까지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바다를 끼고 있고 168개 섬이 있는 인천은 해양 레저 산업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시장에 당선된 최대호 안양시장이 시민 중심의 새로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령화된 도시를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는 최대호 시장을 김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또 한 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안양 민주시민 헌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곧 시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전행을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시민에게 중심을 두고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판단하고. 지난 재임 시절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예로 들며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해 동서 간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도 매듭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활권, 환경권, 그리고 재산권 등등을 위해서도 좀 더 외곽으로 좀 이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 시민의 평균 나이는 53.3세. 고령화된 안양시를 탈바꿈시킬 미래 전략도 내놨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맞춤형 도시로 안양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과 주거, 문화생활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스마트타운을 석수와 인덕원에 조성하고 청년 창업펀드 300억 원 조성을 통해 청년 강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양에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청년 정책에 아마 상당 부분의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최 시장은 안양시 발전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호 시장의 달라진 행정이 60만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경기도의 최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버스 정책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민경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 2층 버스 특혜 의혹 등 남 전 지사가 추진한 버스 정책 모두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남 전 지사의 버스 정책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전국의 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4도, 광주 36도, 대구 3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폭염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낮 기온 35도로 오늘보다도 기온이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한낮 기온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한낮 시간대는 최대한 실내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와 더위 체감 지수 모두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에 짙게 끼어있던 안개는 대부분 소산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서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33도 안팎이고요. 여주는 한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도 많이 느껴지시죠? 중간중간 휴식 취하시면서 마음의 여유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